박노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행객이 선호하는 유럽 여행지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부터 시작해서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21개국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이란 말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유럽 여행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명함이 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메일 또는 전화는 안 되고요.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전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전부 무료고요. 어떠한 질의의 질문, 응답을 드려도요. 그렇게 아시고, 유럽에는 현재 50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슬란드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아이슬란드는 한국의 남한 크기만큼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지 않은 국가인데 인구는 37만 5천 명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광주 인구가 3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광주 인구만한 그 작은 인구가 남한만큼 큰 아이슬란드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아이슬란드는 마치 달나라에 온 것 같은 그런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사진사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요. 직접 그 미국의 그 달나라 가는 그 우주 비행사들도 여기서 그 훈련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수도는 레이캬비크입니다. 워싱턴 덜레스에서 직행이 있는데 떠나면 6시간도 걸리지 않고요. 연기가 나는 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는 곳이 많이 있고, 바이킹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바이킹 선박을 형성한 그 조형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중앙 거리가 아달스트라이티라는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쭉 올라가 보면 할그림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할그림은 사람 이름입니다. 17세기에 성직자로서 그는 예수 순환가 50개의 루터교 찬송가로 이루어지는 순환가를 작곡한 그런 분이죠. 아이슬란드는 그 외에도 아주 특이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아이슬란딕 호수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슬란드 호수는 한 1000년 전에 아이슬란드에 들어와서 현재 약 8만 마리 정도가 있는데, 이 외래종 말의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말인데, 그래서 그 패키지가 농장에 머물면서 이렇게 승마를 타고 그 달나라 같은 아이슬란드를 가는 이런 패키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노천 온천도 좋다고 하는 그 노천 온천 블루라군인데요. 이 블루라군이 완전히 하얗게 보이죠? 이 밑에 머드가 있는데, 이 머드가 미네랄하고 실리카하고 조류가 있어가지고 피부에 아주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이 하얀 머드로 만든 화장품은 최고급 화장품으로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온몸에 그리고 얼굴에 하얀 머드를 하고 온천을 즐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비싸졌어요. 옛날만 해도 한 50유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더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려면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문에 보시면 알지만 한 사람당 6,000불 이상입니다. 그 항공권도 따로 해가지고 부부가 여행을 하려면 12,000불 이상이 필요합니다. 한 6시간이면 가는 데고, 그런데 물가가 좀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여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부부가 4,000불 또는 5,000불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방법은요, 아이슬란드 에어닷컴에 오늘 가셔서 멤버로 등록을 해 놓으십시오.
이메일을 거기다 주고 멤버 등록을 하면 1년에 한 4번에서 5번에 걸쳐서 그 패키지 세일을 합니다. 왕복 항공권 플러스 3박 4일 호텔 플러스 골든 서클 여행권 또는 뭐 고래 워칭 이런 거 합해가지고 1,000불 미만, 어떤 때는 799불 한 사람당. 그럼 그거를 예약을 하면서 그것을 구입을 하면서 돌아오는 날짜만 연장시키면 언제든지 2주, 3주, 한 달 여행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멤버로 등록을 해서 이것이 아이슬란드 에어에서 패키지 세일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미국 여행사 중에 믿을 수 있는 것이 게이트 1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해서 하면 4,000불, 5,000불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슬란드 여행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이캬비크 주위에 있는 3군데의 그 여행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 구울폭포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이 구울폭포가 있고, 또 게이시르 간헐천, 이 간헐천이 40m까지 올라옵니다. 가장 높이 올 때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싱벨리어 국립공원까지 가는 것인데, 이 싱벨리어 국립공원은 1000년 전에 바이킹들이 와서 의회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서 매년 모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아이슬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호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호수가 호수물을 떠서 마십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지금 컵으로 호수물을 떠서 마시면서 저도 주면서 마시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썩어 있는 호수물이 아니라 지하수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그대로 여기저기서 지하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는 아이슬란드뿐만이 아니라 노르웨이나 독일 알프스 지역에 가도 냇물을 떠서 마실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박 4일 그 패키지를 구입해서 이제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장한 후에 그 호텔이나 뭐 렌트카는 천천히 떠나기 전날까지만 하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왕복 항공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슬란드엔 링 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벨트웨이 같은 것이죠. 한 바퀴 찡 도는 것인데, 렌트카를 해서 한 바퀴 띵 돌면 아이슬란드 전체를 2주, 3주, 한 달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렌트카를 하실 때, 이건 제 경험입니다. 아이슬란드에 가서 제가 그 이영묵 회장이라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요. 그 렌트카를 해서 언덕에 올라갔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가지고 이 양반이 옆에 닿다가 문을 여는데 그 문이 비틀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잘못 아니잖아요. 왔더니 그 렌트카 회사에서 3,000불을 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낼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우리 잘못이 아니고 바람 때문에 무리진 건 니들 잘못이다 하고 사인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워싱턴 사진가 협회에서는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물어냈어요. 저는 안 물어냈습니다. 왜냐면 이 크레딧 카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는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전화해서 얘기를 하면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그때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썼는데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연락을 합니다. 너희들 우리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잘못 아니냐, 설명해라.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 그 디스팩 그대로 시켜줘요. 3,000불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전화하자.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겁니다. 크레딧 카드이고 손님을. 그러니까 만약에 렌트카를 하신다면 어딜 가서도 이거 이상하다 하면 절대 내지 말고 오셔서 크레딧 카드에서 전화하면 그대로 해결이 됩니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슬란드 외에 북유럽이 다른 국가가 있죠. 노르웨이가 있고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가 있는데, 이 북유럽을 여행하는 쉬운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 크루즈를 타는 것이죠.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크루즈 타는
방법 다 들으셔 아시겠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유럽 크루즈는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이제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다니는데요. 보통 코펜하겐에서 떠납니다. 코펜하겐에서 떠나서 바르데민데는 독일, 베를린이나 이런 데 갈 수가 있고, 탈린, 에스토니아의 탈린을 들렸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또 핀란드 헬싱키, 그리고 스웨덴의 스톡홀름을 거쳐서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다시 돌아오는 9박 10일 또는 10박 11일,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하면 1,000불 미만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공권만 저렴하게 구입한다면 그걸 같이 하게 되면 한 2,000불 정도에 충분히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3일, 4일 정도 일찍 코펜하겐으로 가면 코펜하겐을 쫙 돌아볼 수 있겠죠. 이 왕실 근위백 교대식이 이게 영국 다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군복, 아주 절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어공주 동상도 봐야 되겠죠.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그리고 이 리아운 항구, 이 지역이 코펜하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 5층짜리 건물이 젊었을 때 안데르센이 오덴세 그 고향에서 와가지고 아주 배고플 때 여기서 동화를 썼던 그런 곳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이 안데르센은 1805년에 오덴세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오덴세를 1시간 반이면 기차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려서 가고 1시간 반 걸려서 오는 곳인데, 여기 가면 안데르센의 고향집이 있고 또 그 옆으로는 안데르센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안데르센이 쓴 동화책, 또 그가 그린 그림, 그가 사용하던 모자, 코트, 안데르센은 젊었을 때 얼굴이 못생기고 어깨가 구부정해가지고 오랑우탕이라는 그 별명을 불렸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고통과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세계적인 그런 동화 작가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을 떠나면 바르네민데라는 데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뭐 베를린도 가고 또 뭐 슈베린도 가고 하는데, 여기 바로 앞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옵션 관광, 크루즈의 옵션 관광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옵션 관광으로 베를린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한 도시에 가도 100불, 또 베를린 갔다 오면 뭐 300불 이렇습니다. 한 분당.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바로 3군데 도시를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7시에 도착을 해서 보통 5시, 6시에 떠나니까 그 전에 2시간 전에만 온다는 각오를 하고 하면 기차를 타고 20분 만에 40분 만에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옵션 관광 만노하고 2시간 전에만 내 들어오겠다, 그 각오를 하면 절대 아주 가장 저렴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뿐만이 아니라 버스, 지하철, 하다못해 택시를 이용해도 더 저렴합니다. 옵션 관광 사는 것보다. 특히 4분이 함께 다닌다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탈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중세 도시입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러시아는 가는데도 비싸요. 그리고 이 가면은 경찰 이렇게 잘못해서 찍으면 경찰이 막 뭐라고 그럽니다. 아주 공산국가라 아주 그게 피부에 그냥 와 닿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 우리 시벨리우스 도상의 공원입니다. 그리고 스톡홀름, 스웨덴을 거쳐서 코펜하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북유럽 여행에는 노르웨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속내 피오르드 중에서는 가장 길고 또 깊이가 어떤 곳은 1,300m가 넘습니다. 그 깊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에 가면, 오슬로에 가면 이제 문구미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의 도시 베르겐에 가면
베르겐이 그 그리기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솔베이지의 노래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리기의 그 집에 가면 그리기의 집이 위에 있고 그 바로 앞에 호수가 바로 앞에 오두막 작곡실이 있고 그의 아내가 니나 있었는데 그 절벽에 중앙에 두 사람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세 피오르드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아주 뭐 세상 밖에 그런 풍경을 자랑하는 곳인데, 피오르드라는 것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그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생긴 좁고 긴 만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럽에는 북유럽 크루즈 외에도 영국 제도 크루즈, 그리스, 스페인 아주 여러 크루즈가 있죠. 크루즈 여행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vacationstogo.com을 통해서 또 크루즈 회사의 멤버로 등록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 떠나기 전에 예약을 하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요 네 군데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크루즈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예약도 할 수가 있고, 게이트원이나 트립메스터나 오토유럽닷컴에서는 인디펜던트 패키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인디펜던트 패키지는 요 세 군데에서요 가이드 없이 다니는 여행 패키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이거는 왕복 항공권 플러스 3박 4일 호텔 플러스 된 겁니다. 이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왕복 항공권 플러스 7박 8일 렌트카 이런 게 있어요. 필요한데도 그걸 구입을 예약을 하고 돌아오는 날짜를 전화해서 연장시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달대로 2주, 3주, 한 달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 변동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보통 인디펜던트 패키지가 1,000불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연장시켜서 호텔은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렌트카도 필요한 대로 쓰고 또 연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슬로베니아와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로 여행을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수도는 르블리아나입니다. 그 축제를 할 때 제가 촬영한 건데요. 그리고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블레드 성에 있는 블레드 호수라는 곳인데, 저 블레드 성이 11세기에 지어진 곳입니다. 여름에는 나룻배를, 여긴 그 기름을 사용하는 보트가 없습니다. 나룻배를 사용해서 가고, 또 겨울에는 이렇게 얼었을 때는 이렇게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호수가 쫙 보이고,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식을 아주 많이 합니다. 유럽에서 젊은이들이 와서 결혼식을 하고요. 여기는 몬테네그로의 관광도시 코토르라고 하는 곳이고, 또 부두바라고 하는 아주 고즈넉한 그런 또 항구 도시를 볼 수가 있고요. 크로아티아, 영어로는 크로에시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2000년 전에 지은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있는 풀라가 있고요. 그리고 로빈이 아주 조그만데 아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낸 데가 있고, 또 스플리트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도 항구 도시고요. 그리고 자그레브가 크로아티아의 수도입니다. 앞에 보시는 것이 13세기에 지어진 성 마르크 성당이고요. 그러나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드브르브니크입니다. 이 드브르브니크는 한번 간 사람은 이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는 사람도 아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드브르브니크에 가면 성벽 투어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한 1마일 정도 이렇게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이 도시 풍경은 그야말로 잊을 수가 없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또 나보겠습니다. 벨기에 수도는 브뤼셀이죠. 브뤼셀에는 그 오줌 누는 소년, 이것이 아주 굉장히 좁아요. 요만밖에 안 해요. 근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는 겐트라고 하는 아주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시면 아주 정말 그 중세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벨기에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뷰리헤라는 곳입니다. 뷰리헤,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건축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안트베르펜도 있죠. 안트베르펜은 그 프랑스계 그 영국 작가인 위더가 여기를 방문을 하고 쓴 책이 바로 플란더스의 배입니다. 그걸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이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수도고요. 여기 가시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국립미술관입니다. 이게 바로 국립미술관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아주 대작 중의 대작, 렘브란트의 야경이 그 맨 마지막 그 전시관의 한 벽을 온통 차지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대작인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거의 1시간 꼼짝 달싹 못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는데, 국립미술관 꼭 방문을 하시고요. 네덜란드 출신 화가들이 많죠.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반 고흐 미술관도 이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약 200여 점의 회화, 반 고흐의 회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감자 먹는 사람,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노란집,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은 사실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은 안네 프랑크의 집입니다. 이 안네는 1929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베르겐 벨젠이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16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아버지 오토가 1945년에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와서 2년 후에 발간한 책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읽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면 아침 새벽에 가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건 박물관도 아니에요. 조그만 그 안네 프랑크의 그 가족들이 머물던 집이기 때문에 그 좁은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수백 명이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식구들이 이렇게 책장 뒤에 숨어 있는 작은 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그 남악 시인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 마르켄이라는 곳은 300만 켤레 매년 이 나무로 된 그 신을 만드는 곳이고요. 그리고 헤이그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그 도시죠. 왜냐하면 만국 평화회의와 우리 이준 열사께서 분사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저도 이곳을 갔더니 1907년 7월 14일 날 우리 이준 열사가, 이게 두영 호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옛날에 호텔이었는데 지금 한국인이 이걸 구입을 해서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세 분, 이상설, 이휘정 세 분 선생님의 사진하고 태극기하고 이준 열사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분이 주무시던 그 방은 복제된 그 유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헤이그에 가면 이 미술관도 방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술관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베르메르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고요. 또 렘브란트의 해부학 강의,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 캄프의 얼음 위에서, 이 작품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네덜란드 풍차로 아주 유명하죠. 이 풍차가 이 18세기만 해도 약 70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19개만 남았는데요. 이 풍차를 보려면 잔세스 칸스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여기 가면 지금도 세워져 있는 그 아름다운 풍차가 19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풍차와 함께 유명한 게 튤립이죠. 이 튤립이 옛날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금보다도 비쌌던 것인데, 이 튤립을 보려면 올해 그 케켄호프라는 공원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 가면 그야말로 그 튤립 천지, 다른 꽃들도 좀 있는데 약 700만 송이의 꽃들을 올해 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영국은 일단 타워 브리지로 유명하죠. 밤에 빛나는 타워 브리지, 그리고 대영 제국 박물관. 이 대영 제국 박물관하고 이 워싱턴에 있는 국립미술박물관이 큰 아주 그 박물관 중에는 무료 입장입니다.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기서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많은 작품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버킹엄 궁전도 반드시 방문하게 되겠죠. 이 버킹엄 궁전의 이 근위병 교대식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 군데 근위를 했는데 이 영국 왕실 근위대의 이 아름다운 이 제복과 이 절도 있는 동작을 보질 못했어요. 스페인 같은 데 가면 뭐 가다가 담배도 피우고 그럽니다. 근위대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영국 이것만큼은 정말 세계 최고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그 에딘버러에 가면 이것도 영국 왕실의 그 여름 궁전입니다. 그리고 그 에딘버러 성,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중에 하나. 이 아침에 촬영한 건데 햇빛을 받아서 그냥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헝가리하고 또 오스트리아, 체코로 가보겠습니다. 이 헝가리 수도는 부다페스트인데요. 이 부다페스트는 원래 두 다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1873년에 부다와 페스트가 합쳐져서 부다페스트가 된 것인데, 이 평원에 있는 게 페스트고요. 언덕 위에 이제 다리 건너 부다가 있는데, 이 페스트에서 부다로 가려면 세첸이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아름다운 다리고요. 여기 올라서 가면 어부의 요새가 나오는데, 이 어부의 요새에서 바라보는 국회의사당과 이 단위부방의 풍경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마침 제가 사진 촬영할 때 안개가 좀 꼈었어요. 아주 몽환적인 그런 풍경을 자랑하는 것이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헝가리 최고의 보물인 성 이슈트반 왕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왕관을 육척 장신, 정말 육척 장신에 2m가 다 넘습니다. 헝가리 그 근위병들이 매 1시간씩 24시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다페스트 오페라 하우스도 유명하죠. 그 26세 구스타브 말라가 자모스테에 가서 3년을 있었는데 그때 아주 유명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뉴욕 카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죠. 또 카푸치노,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체코 프라하는 이제 수도죠. 근데 이 프라하라는 말이요, 이 체코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미국에 이제 체코인들이 이민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클라호마, 아칸소, 아이오와, 뭐 텍사스까지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거기서 체코인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의 이름이 전부 프라하입니다. 아니면 뉴 프라하. 그걸 이 미국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간의 계단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가. 이 프라하, 그러니까 체코 사람들에게는 시작,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프라하는 이 어디서 봐도 정말 아름다워. 제2차 세계대전에 파괴되질 않았죠. 그래서 이 프라하성에서 바라본 카렐교와 프라하 시내의 풍경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시청사에 올라가면 그 이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구시청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을 칠 때쯤 이제 가서 보면 저녁입니다. 이제 텐성당이 이렇게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순교한 양호수의 동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을 칠 때 완전히 노을이 핑크빛으로 빛나더라고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프라하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체코에 가시면 프라하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방문해야 할 도시가 체스키 크롬로프입니다. 이 체스키 크롬로프는 예전만 뭐 한 30년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옆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어? 해가지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결국 1992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지금은 매년 1,500만 명, 그러니까 15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방문하는 체코 제2의 관광도시가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이 체스키 크롬로프 성에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이고요. 여기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그 고풍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패스트푸드의 그 간판을 아예 붙이지 않기 위해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건물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곤 실레 다 아시죠? 에곤 실레의 그 어머니의 고향이 체스키 크롬로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가고 젊었을 때도 여기 와서 그림을 그리다 한번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는 이 비엔나는 유럽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고급스럽다고 할까요? 아주 그 고급스러운 그런 도시인데요. 여기에 가면 쉰브른 궁전 이제 가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벨베데레 궁전, 여기도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오스트리아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를 비롯한 여러 작품, 에곤 실레의 여러 작품들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죠. 비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 상주 콘서트홀이 바로 이 무직 페라인이라는 곳인데 저희도 매니저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 신년음악회 아시죠? 신년음악회가 매년 열리는 곳이 이 황금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모차르트 음악을 감상하고 끝나고 박수 칠 때 촬영한 것인데요. 바로 이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26유로밖에 안 냈어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을 듣는 것도, 이 오케스트라도 한 개가 아닙니다. 한 2개, 3개 한꺼번에 있어요. 한 도시 안에 오케스트라만. 그래서 그 신년음악 때 그 요한 슈트라우스의 라데스키 행진곡을 쫙 올려버리는 것은 바로 여기죠. 그리고 시시 박물관, 시시는 오스트리아의 그 엘리자베스 왕후라고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분인데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가장 사랑받았던 그런 왕후인데, 여기에 가면 그 황실이 오스트리아 황실에서 사용하던 여러 마이센 도자기 등 뭐 황금색 식기 등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가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입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는 쇼팽의 고향이죠. 쇼팽이. 그래서 여기는 곳곳에서 쇼팽의 그 발자취를 볼 수가 있는데, 와지엔키라는 공원에 가면 이것을 겨울에 촬영한 거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기서 늘 그 콘서트가 열립니다. 쇼팽 음악을 하는 그 콘서트가 열리고, 또 여기는 쇼팽 음악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는 쇼팽 박물관도 있어요. 그래서 쇼팽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쇼팽이 사용하던 피아노, 그리고 그의 사진, 그의 작곡집, 여러 유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또 콘스탄치아는 쇼팽이 그 20살 때 폴란드를 떠났는데 그 전에 짝사랑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같은 학교. 그 다음에 약혼을 파혼한 마리아 보진스카, 그리고 함께 동거도 했던 조르드 쌍디의 여러 유품과 사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르샤바 국립극장입니다. 20살이 된 그 쇼팽은 이제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조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연주회를 가진 데가 이 바르샤바 국립극장인데, 이것이 1830년이었어요. 20살 때 작곡한 두 협주곡이 있죠. 그 중에 쇼팽이 자기가 사랑하는 콘스탄체를 앞에 놓고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를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말을 남기죠. 죽기 위해서 나는 떠나는 것 같다 하는 말을 하고 바르샤바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이 2015년에 우리 한국의 그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곡이 바로 이겁니다. 그 중에서
이학장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한 쇼팽은 바르샤바를 떠난 후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49년 10월에 폐결핵에 걸린 쇼팽은 그 누나 루드비카를 불러서 유언을 하게 되죠. 누나, 내가 조국에 묻힐 수 없다면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내 심장만이라도 꺼내서 조국에 묻히게 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을 받들어서 심장에 묻혀 있는 것이 이 성십자가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쇼팽의 심장에 묻힌 기둥이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는 크라쿠프라는 아주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엔 첫 수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쉰들러 팩토리입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 기억하시죠? 1993년에 발표돼가지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그런 곳인데요. 이 쿠라쿠프에서 1시간만 가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나옵니다. 이 폴란드에서는 이 바르샤바, 쿠라쿠프 그리고 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를 보통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1944년에 촬영된 그 안에서 제가 촬영한 건데요. 이 독일군들이 그 유대인들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노동으로 보내든가 이제 가스실로 보내는데, 강제노동으로 보내진 사람들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그 공동 화장실인데요. 이 나치는 이 공동 화장실 사용 시간을 10초로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10초 동안에 모든 볼일을 보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실로 향하는 사람들은 가스실이 아니라 샤워장으로 가는 거죠. 샤워 시킨다 그러고 몸을 다 벗기고 여기에 집어넣고 이제 여기에 40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클론 B라고 하는 독약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치클론 B 조그만 통조림만한 이 독약 하나가 400명을 그대로 직사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역사의 아픔과 반성의 현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기 방문한 관광객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방문객들은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웃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리스로 가겠습니다. 저 위에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요.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 올라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앞에는 아주 굉장히 그 아름다운 기둥이 서 있는 엘렉테리온 신전이 있는데, 이게 기원전 406년에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카리아티드라는 것이 뭐냐면 그 서 있는 그 기둥이 서 있는 여성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면 박물관은 반드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둥마저도 모조품을 세워놓고 진품은 박물관에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피렌체 같은 데 가도 황금의 그 문, 이것도 모조품입니다. 박물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그 다윗도 모조품이 박혀 있어요. 아카데미 미술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가면 이 기둥, 이것이 진품입니다. 5개, 하나가 빠졌는데 이 하나는 대영 제국 박물관에서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 감옥도 가야 되겠죠. 소크라테스 감옥이었다고 추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립고고학 박물관도 방문을 해야 되는데, 모든 그리스의 보물들이 여기 다 있는 것이요. 선사시대 때부터 고대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약 11,000점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르테미시온의 기술, 그렇죠? 기원전 150년 전 작품. 그리고 기원전 460년 전에 만든 제우스 청동상, 아가멤논의 황금 매sk, 이거는 그냥 완전히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금으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리스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앞에 가면 매일 대통령 건의대 교재식이 열리는데, 보통 건의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아주 옷이 제복 같지가 않고 무슨 어린애들 옷 같은데, 이걸 갖다 에부조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거의 키가 다 커요. 거의 육척장신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그 중앙에 길이 쫙 나 있는데요. 중앙에 이제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미아이 팍타페라고 하는 조그만 그 수블라키 전문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수블라키 맛있으니까 올라가서 먹으라고 해서 2층에 올라가서 수블라키 시켜 먹었어요. 여러분 수블라키 아십니까? 양고기 수블라키,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이게 8유로입니다. 전체가 8유로. 이 맛이 여러분 미국에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맛은 아주 굉장히 맛있는 그리스의 유명한 음식입니다. 여기 가시면 수블라키 한번 맛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메테오라, 그리스에는 메테오라, 이 메테오라는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그 위에 이렇게 수도원이 있죠. 이 수도원을 세운답니다. 이게 16세기만 해도 24개의 수도원이 있었어요. 각 그 바위 위마다. 지금 이제 6개만 남아있는데, 아주 굉장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이 메테오라는 원래 이제 6천만 년 전에 여기가 이제 바다에 있었다고 해요. 그랬다가 풍화작용으로 이제 큰 바위가 생기고 바닷물이 이제 지구 운동에 빠져서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후에 9세기에 한 운둔자가 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 사진은 제가 호텔에 크게 걸려있는 사진을 제가 촬영한 것인데요. 9세기부터 짓기 시작한 게 이 수도원인데, 여기 보시는 이 성디콜라스 수도원, 루산노 수도원은 수녀원입니다. 단 한 개 있는 수녀원. 그리고 트리니티 수도원. 어떻게 저기 세웠을까? 가지고 도르래로 물건을 올려요. 사람도 도르래로에서 올라가고, 지금도 일부러 엘리베이터나 이런 건 그냥 전혀 없습니다. 그럼 성 스테판 수도원인데, 제가 사진 촬영을 할 때 이게 아침이었는데, 마침 그리스 전통 복장을 한 모델이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었죠. 이 메테오라는 1988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여기는 델포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델포유를 옛날에는 지구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구의 중심이라고 알려진 옴파로스가 여기에 딱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탁을 했는데, 그 신탁을 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그냥 금화 보험을 들고 왔기 때문에 기원전 8세기부터 2세기까지 1000년 동안은 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이 델포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38개가 있던 그 아폴론 신전 아니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죠. 지금 6개의 기둥만 이제 쓰러져 나와 있고요. 또 기원전 4세기에 만든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이 있었고요. 여기서 막 연극 같은 것만 하는 겁니다. 2,500년 전에 벌써 3,000년 전에 이런 걸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500명이 앉을 수 있는 운동장까지 바로 그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델포이 박물관에 가면 아주 여러 가지 그 고대 그리스의 그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클레비우스와 비톤 형제의 조각상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낙소스의 스핑크스와 델포이의 마하부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토리니를 가려면 아테네에서 아주 간단합니다. 4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왕복 86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한 사람당. 그러니까 뭐 아주 가볼만한 거죠. 예, 저가 항공 라이언에어를 통해서 했는데, 이 배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이 배는 힘들 거예요. 몇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45분 만에 이렇게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산토리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죠. 근데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승달 모양이 있고 조그만 섬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게 이하 마을, 그 아름답다고 소문난 이하 마을, 그 피라 마을이 중앙에 있고, 맨 안에는 아크로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크로티리 아세요? 아크로티리가 기원전 2700년에 그 고대 미노스인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폼페이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이제 테라 섬이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이렇게 동그란 섬이었었습니다. 이 동그란 섬이 기원전 1600전에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산토리니가 생기고 조그만 섬들이 이제 갈라진 곳인데, 그래서 여기에 그 아크로테리 유적지에 가면 그 고대 그 선사 시대 때 그 도시의 그 유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도 진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테네 국립고고학미술관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것이 권투하는 두 손님 벽화, 이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요. 또 봄페레스코아, 이것도 바로 아크로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산토리니 이하 마을, 아주 예쁜 마을이죠. 로맨틱한 마을인데, 이 마을은 전부 여기도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이라 붉은색 절벽, 여기는 그 레드비치라는 곳이었는데 절벽 위에 다 세운 마을입니다. 아주 로맨틱한 산토리니 마을이었죠. 자, 이제 제가 4월에 여행을 한 포르투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여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르투갈은요, 지금 그 내일 신문에 나올 텐데요. 제가 지금 포르투갈 여행기를 이렇게 중앙일보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켄 스포츠 섹션에 이렇게 제 여행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양면으로. 내일 보시면 중앙일보는 무료입니다. 어딘지 H마트나 롯데에 가셔서 가판대에서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도 한 10주 정도 계속 제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포르투갈은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그 물가가 서유럽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이걸 저희가 좀 2번을 갔었는데 포르투갈 느꼈었는데요. 음식 가격이 미국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팁은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 더 이하죠. 그리고 이건 그 스포폭이라는 그 포르투갈에서 가장 그 유명한 맥주인데요. 이거 한 2유로밖에 안 됩니다. 요 큰 게 에스프레소 커피 2유로. 그 다음에 요거 에그 타르트 아주 유명한 거죠. 이 포르투갈이 원조죠. 요거 한 1.5유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맥주가, 저는 맥주를 잘 마시지 않는데 여기서 같이 동행한 그 임변호사 사는 친구가 맥주를 늘 마시기 때문에 한 잔 마셔봤어요. 제 아내도 못 마시는데 얘는 그 독일 맥주 이상하더라고요. 그 맛이, 그 신선함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번에 애난들의 실버라도 레스토랑 제가 가끔 가는데, 미국 레스토랑. 거기서 맥주를 시켜봤어요. 여기 갔다가 한 며칠 만에. 그랬더니 이거보다 적은 게 7유로, 7불이죠. 그러니까 3배나 비쌉니다.
그리고 맛은 훨씬 더 없었어요. 여러분 포르투갈 가시면 음식, 맥주, 커피 다 저렴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포르투갈 리스본까지는 이 워싱턴에서 직행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있고 또 포르투갈 항공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이용해서 가시면 되고요. 7시간 15분 걸립니다. 이거 리스본입니다. 좀 고풍스러움 나타나죠. 이 구식 트램이 아직까지도 다닙니다. 아주 옛 감성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언덕에 올라가려면 아센소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후니꿀라 같은 거죠. 이렇게 덜컥덜컥하면서 이 언덕까지 오르는 게 있고요. 또 발견의 답은 여러분 15세기,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은 어마어마했던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이끈 사람이 엔히크 왕자, 그 다음에 그 대항해를 했던 그 포르투갈의 영웅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본에서 40분만 올라가면 신트라라는 곳이 나오는데 포르투갈에서 가장 아름다운 페나 궁전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호카곤, 까보다로카가 그러니까 유럽 서쪽의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카몽이스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여기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는 시가 쓴 기념비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2의 도시 포르투입니다. 여러분 리스본보다 포르투갈에서 아름다운 곳은 포르투입니다. 여행을 한 사람들은 전부 포르투를 리스본보다 더 치는 것이죠. 이 포르투의 풍경인데요. 이 동루이스 1세 다리에서 바라보는 포르투의 풍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줄레주 타일, 그 포르투갈에서는 가장 유명해서 이 아줄레주 타일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알만스 성당, 온천 외벽을 아줄레주 타일로 입힌 것이고요. 또 쌍벤투 기차역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역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것입니다. 이 안 전체가 아줄레주 타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렐루 서점. 여러분 이 렐루 서점은 입장료를 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8유로입니다. 8유로. 그런데 이 계단이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가 조앤 롤링이, 그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 3년을 포르투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이제 간 거죠. 남편이 포르투갈이었는데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따귀도 얻어맞고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 해리포터의 영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 호그와트 학교, 그 계단 움직이는 거, 그게 여기고. 근데 이 8유로가 책을 구입하면 도로 그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3유로, 4유로, 5유로 했다가 지금 8유로인데, 이 입장료를 받으면서부터 방문객이 급증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서점이 아름다워서 들어와서 보고 책도 안 사고 나갔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책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입장한 사람의 한 50% 지금 산다고 해요. 그들의 목표는 70%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어옵니다. 9시부터 9시까지 문을 여는데 매 30분마다 한 200명 정도가 그냥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책을 70%가 팔면 어마어마한 거죠. 아주 성공했다고. 10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기다려야 돼요. 가면 우리도 9시에 티켓을 떠나가지고 가서 또 일찍까지 하면 또 늦게 쉬기 때문에 한 20-30분 기다리고 돈 내고 들어가서 이제 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포르투갈에서 또 갈 곳으로는 브라가 한 4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조그만 도시인데 47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봄제수, 이게 좋은 예수님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건물에 어떻게 저런 거 써놨나 했더니 세무치 가게였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예수님 세무치 가게.
정말 뭐랄까 아주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마랑이스는 거기서 이제 또 한 20분만 가면 되는데, 이 기마랑이스가 포르투갈 첫 도시입니다. 포르투갈 첫 번째 왕이 나온 곳이 바로 이것이고요. 아폰소 엔리케 그 동상, 또 그가 세례를 받았던 그 교회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여기에는 그 알베르토 삼파유라는 박물관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안에 들어갔더니 시니어는 이 2유로였습니다. 입장료 4유로인데 시니어 65세 이상의 시니어로 칩니다. 그래서 저도 시니어 2유로, 이 2유로만 내면 들어가서 아주 그 어마어마한 포르투갈의 그 중세 시대 그 그림들도 포르투갈 왕이 입었던 옷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아주 그 굉장한 그 작품들을 본 감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몬산토는요, 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내랑 둘이 리스본에서 몬산토까지 3시간, 또 포르투에서도 3시간. 그러니까 여길 가려면 6시간을 소비해야 돼서 웬만하면 가지 않는데, 저는 여행 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다,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을 해서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우리 숙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저 위에 마을이 있는 거죠. 전부 그냥 바위로 이루어졌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바위와 함께 생활하는 곳입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가장 포르투갈적인 마을이다 해가지고 바위 밑에, 바위 위에 또는 바위를 뚫어서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어가지고 몬산토 바위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틀 있었는데, 저희가 있던 숙소가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또 우리만 그 숙소에 있는 손님들만 가는 또 오솔길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길로 2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럼 포르투갈 가시면 몬산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16세기에 지은 컴패션 교회도 여기 있었고요. 또 그 들판에 가서는 7마리의 누렁소. 여러분, 유럽에 가면 이 소, 돼지, 양들이 그대로 방목해서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같은 데서는요, 고기 맛이 여기는 다릅니다. 삼겹살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맛있고 가격은 조금 더 쌉니다. 오히려 가격이 비싼 거는 유럽에서 영국, 그리고 아이슬란드, 스위스, 또 북유럽, 그걸 빼면은 동유럽은 아주 싸고, 그 다음에 서유럽 중에서 포르투갈이 가장 싸고,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조레스 제도라고 아십니까? 아조레스 제도는 미국 대륙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유럽입니다. 이것도 포르투갈령인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2번째로 아름다운 성으로 뽑혔던 곳입니다. 아조레스 제도. 그러니까 전문 여행가들이 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이게 백두산의 천지 같은 곳입니다. 화산 폭발이 돼가지고 백두산 천지 같은 곳이라 올라가는 곳인데, 이 쌍미겔 섬이 여기 9개의 섬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쌍미겔 섬. 그 중에 수도가 폰타델가다. 요 앞에 있는 건축물이 시청사. 이렇게 예쁜 시청사가 있고요. 또 여기에 가면 여기 국립공원입니다. 리베리아 도스 칼데이로스라는 폭포가 있는 국립공원. 여기 사람들은 이 폭포 위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지금 올라가는 젊은이들입니다. 이제 시니어들은 가지 못하고요. 젊은이들이 폭포 안에 굴 같은 게 막 있어요. 그런 데로 막 다니는 거죠. 여기가 세테 시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것도 2호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 사진을 촬영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3번 만에 올라가서 3번째 겨우 마지막 날 촬영하는데요. 이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안개가 늘 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스페인에 이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 꽃들도 막 피어 있고 그래요. 여기 이쪽 옆으로는 꽃들 막 있는데 그 호텔을 지었다가 1년 8개월 만에 망한 5성급 호텔을 여기다 지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 허가를 받고 지어서 바로 내다보게. 그러니까 금강산 제일 좋은데 호텔을 세워놓고 금강산 바로 눈앞에 보이게 했는데 이게 1년 8개월 만에 1년 6개월 만에 물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껴가지고 어디 이렇게 나오는 게 백날도 안 되니까 1년 만에. 그래서 그 5성급 호텔이 돈만 써서 지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 경치만큼은 어마어마한 경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렌트카에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았는데 그 예쁜 그 공원 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페달스 네그라스 아무도 모르는 데입니다. 갔더니 오른쪽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코끼리 바위가 여기 있고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우리가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여행을 방문하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여러분 여행은 자유여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공부해서 여행을 다니면 정말 패키지 여행으로는 즐길 수 없는 그런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가르브는 포르투갈의 맨 남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남쪽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알부페라에 저희가 그 5성급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아파트먼트였는데 여기서는 제 아내가 이렇게 그 예약을 하면서 보니까 5유를 먹는데 715유로 뭐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는데 비싸지도 않잖아요. 하루에 155불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싼 거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아침 포함인데 아침 저녁과 5성급 호텔.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들어가서 정말 5성급 호텔이니까 이 저녁 나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뭐 기가 막히게 아침 저녁에 나오는데 뭐 연어, 고등어, 치킨, 생굴도 나오고요. 금요일 생굴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기 생굴이 보이시죠? 있었는데 나중에 5개월 전에 예약을 했는데 한 2개월 지나니까 1,500불로 올라서 1,500유로 더블로 푹 뛰었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실 때 혹시 그 호텔이 이런 경우에는 빨리 잡으시면 이렇게 저녁까지 아주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호텔을 예약하는 방법은 트립하고.com을 통해서 여기 이제 비교 사이트인데 보통 이제 부킹.com이나 에어비앤비, 아고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저희는 여행을 할 때 아파트먼트에 묵습니다. 부엌이 있는 아파트먼트.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사 먹는 거 점심에 피자 하나, 유명한 소세지 하나는 괜찮은데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0유로, 200유로를 지불했는데 음식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엌에 있는 아파트먼트에 묵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해먹으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르투에 우리가 있던 4명이 했기 때문에 아주 6명이 앉을 수 있는 부엌이 있었고요. 아주 되게 웬만하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립이 좋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든지 해먹을 수가 있죠. 우리가 시장이나 슈퍼에 들러가지고 해물 파스타도 해먹고요. 여기 보면 김치, 깍두기 있죠. 그리고 또 왕새우 있죠. 그 다음에 조개국도 있죠. 요건 치즈고요. 요거는 여러분 흑갈치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은갈치 말고 흑갈치. 흑갈치는 제가 만든 건데요. 먹갈치는 있습니다. 한국에 먹갈치 맛있다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게 흑갈치 조림입니다. 그러니까 은갈치가 아니라 시커먼 갈치. 이 맛이 얼마나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또 갈 겁니다. 내년에. 이 갈치 맛 때문에. 이 갈치가 시장에 갔더니 은갈치가 아니라 은갈치도 보통 한국의 제주갈치에 한 2~3배는 두껍더라고요. 근데 흑갈치는
이거까지도 더 두꺼운데, 정말 저는 갈치젓을 잘 먹지도 않았는데 이거 먹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게 있구나. 근데 포르투갈은 여러분 생선이 맛있습니다. 왜 생선이 맛있는가 했더니 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바람이 불면 이제 그 바다 밑에 바닷물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여가지고 그 심층수, 바다 밑에 있는 심층수가 움직여가지고 그 좋은 플랑크톤 같은 거 위로 올라온답니다. 그래가지고 포층수가 돼가지고 그 생선들이 다 그걸 먹어서 더 맛있어지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오징어 보십시오. 번쩍번쩍이나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여기 김치국수제비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우리가 뭐든지 해 먹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여기에 깍두기가 있고 이게 포기김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겉절이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 아내는 그 젓갈 조금 늘 가지고 다니고 고춧가루 늘 가지고 다니고 두 가지만 있으면 해결이 된 포기김치를 담궜어요. 이번에 가서 포르투에서 그 포기김치가 잘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4개를 봐가지고 무 2개를 사가지고 포기김치를 담아서 2주 동안 좀 맛있게 먹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여행을 하게 되면 여행비도 적게 들죠.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 먹을 수가 있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죠. 세상은 넓고 정말 갈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행자로서 30년 전부터 유럽만을 여행하면서 매년 그 2주, 3주씩 2번, 1년에 2번 정말 그렇게 많이 다녀왔는데 제가 100살이 넘도록 유럽 다 구경 못합니다. 다 구경 못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은 로마나 파리가 전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시골에 있는 거, 이런 걸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낭만의 유럽 여행입니다. 여러분 잘 계획하셔서 정말 추억에 남는 그런 여행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